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멋진 하루가 시작이 됐어요. 그죠? 오늘 저희가 이제 또 새로운 책, 그죠? 아직도 가야 할 길,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책은 되게 여러 번 미뤘던 건데 아마 이참에 하자 싶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비즈니스를 굉장히 크게 성공하신 분들 있죠. 그 추천 도서로서 이 책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하이핀 리더님들이 이 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샀고, 읽으면서, 이야, 대단하다, 이런 걸 되게 느꼈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을 또 좀 살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차례를 조금 먼저 보시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보시면 훈육, 사랑, 성장, 은총.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1번이 훈육이에요, 훈육. 그 독특하지 않아요? 훈육 안에 또 이렇게 작은 제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이 책을 보면, 어, 훈육되었을 때, 그죠? 되면, 그죠? 훈육되어야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성장이 뒤따르고 매일매일 달라지는 나.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장하는 나. 그러니까 내가, 훈육되어졌을 때, 교육, 보육 아니고, 그러니까 교육은 약간 정보 같은 느낌이고, 보육은 그저 돌봐주는 거. 그죠? 근데 훈육은 뭐예요? 내가 어떤 정보가 있고, 나를 따뜻하게 돌봐주는 게 있을 때,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올바른 선택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힘이 훈육되어졌을 때죠. 그래서 내가 내 삶에, 매 순간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 근데 그게 아주 짧게는 짜장면 짬뽕 뭘 먹을까 선택. 뭐 5분 일찍 나갈까? 아니, 정시에 맞게끔 나갈까? 선택. 뭐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선택. 이 순간 내가 이렇게 반응할까? 저렇게 반응할까? 선택. 모든 것이 선택인데 그 선택이 잘 제대로 이렇게 제대로 된 선택이라기보다는 그 뒤까지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내가 계속 인지할 수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선택들을 할 수 있죠. 그죠? 그 선택에 힘을 주는 것이 훈육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훈육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인생에서, 그죠?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것의 베이스가 되고 그 사랑이 내 삶에 매 순간 스며들어 있으면 뭐가 된다? 성장이라는 것이 따라오고 매일매일 성장하는 삶이 되었을 때 여기 보면 은총이 뭐야? 뭐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 나에게 대가 없는 선물을 주는 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내한테 밥 한 끼 사면 나도 밥 한 끼 사야 되는데 이런 거 말고 나의 어떤 피드백을 원하지 않는 선물. 피드백이 필요 없는 선물이 은총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삶의 마지막이 은총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면, 이 책의 어떤 순서처럼 굉장히 잘 산 거겠죠. 잘 산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훈육부터 한번 같이 해봅시다. 19페이지 보시면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내 삶이죠, 그죠? 그의 기본값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 엄청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삶은 뭐다? 고해다. 이거 위대한 진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해다. 고해. 그러니까 디폴트 값 그냥
그냥 뭐예요? 인생은 삶은 뭐다? 고회라는 거야. 고회. 원래 힘든 거라. 원래 힘든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진짜 진정으로 당신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음, 그것을 뭐 할 수 있다?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누군가는 고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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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것을 내가 완전히 내 걸로 만들면 더 이상 그 부분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만큼 살아와도 아직도 소화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제가 우리 비즈니스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많은 원래 내 인생 예를 들면 저는 이제 30에 시작했으니까 0살부터 뭐 기억이 없는 순간도 있지만 30이 될 때까지 내가 했던 그 경험의 양이 있다면 30 이후부터 50이 될 때까지 20년의 시간 동안의 양이 경험의 양이 저는 5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20년을 산 게 아니라 5배까지 하면 좀 오버인가? 100년을 산 느낌인 거죠. 좀 오버할 수 있겠다, 그죠? 한 2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그러니까 어떤 이 비즈니스 영역으로 오지 않은 사람의 20년의 시간, 20년 동안 할 수 있는 경험을 저는 40년 동안 경험할 걸 20년 동안 경험했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 있죠?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값지다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는. 어, 그죠? 그러니까, 뭐, 너무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 거죠. 너무 많은 일들 중에 너무 재밌는 건 뭐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소화력이 엄청 좋아진 거죠. 어, 제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당신의 소화력은요, 당신의 소화력은. 음, 저는 제일 좋은 게 뭐다? 그냥 소화력이 왕성해졌다. 뭘 먹어도, 예를 들면. 좋지 않아요? 여러분이 유리를 씹어 먹어도 팍 소화가 되고, 철을 씹어 먹어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 보면 철을 씹어 먹어도 소화가 되고, 맛있는 걸 먹어도 소화분해를 잘하고, 엄청 맛없고 힘든 거를 먹어도 소화분해가 잘 되고, 음, 그런 거. 저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얻은 가장 값진 것은 소화력, 소화력. 그럼 왜 그렇게 되었냐? 이거죠. 내가 그것을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 뛰어넘을 수 있다. 우리가 이해해야 소유할 수 있다는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이해해야 소유할 수 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맞는데 또 너무 힘들 수 있어. 왜냐면 너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이렇게 맞닥뜨려지는데 자꾸 소화가 안 돼. 자꾸 버겁기만 해.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2배로도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환경이긴 한데, 우리가, 내가 그걸 진짜로. 그러면 내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뛰어넘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뛰어넘을 수 있잖아. 어떻게 해야 깨달을까라고 보시면 뭐야? 밑에 너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삶은 더 이상 어떻게 된다? 힘들지 않다. 그 상황은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계속 힘들다. 계속 힘들다는 거예요. 음.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삶이 힘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 힘든 일 따위는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소화력이 생겨. 내가 그 문제를 힘든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난 이거 도저히 이겨낼 수 없어. 난 이걸 넘어설 수 없어.
와, 이게 내 한계인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 없어요? 있죠. 저도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제일 첫 번째, 야, 난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에게 아메이를 알리는 거였어요. 내가 아메를 하겠다 해놓고, 내가 아메를 하겠다 해놓고, 뭐, 이제 명단이죠. 제 지인들한테 연락해서 만났는데, 아메 암자를 하나도 꺼내지도 못하고, 돌아서는데, 뭐 쓸데없는 말만 하고, 그래, 안녕 하고 헤어졌는데, 그때 저에게 탁 왔던 느낌이 뭐냐면, 아, 나 일 못하겠다. 어. 왜? 한계다. 난 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걸 엄청 느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엄청난 심각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런 거죠. 그때 당시 저한테 알린 사람이 이동훈 리더님이니까 제 남편한테 이걸 어떻게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저한테 엄청 큰 고민이었어요. 이거 말해야 되겠네. 왜 난 할 수 없다. 한계 완전 부딪힌. 음, 그렇죠. 그런 안 믿기겠지만 진짜로 그랬어요. 음. 자, 그래서 이게 너무 참 이 부분만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뭔가 힘들다고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아직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일 뿐이다. 그래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더 이상 문제되지 않고 싶잖아.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이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진리를 대부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문제로 그냥 가만히 둬버린다는 거. 문제를 소유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소유해서 예를 들어 내가 집이 없어. 근데 집을 소유하면 더 이상 집에 대한 문제는 사라지죠. 그런 것처럼 이게 문제야. 근데 이 문제를 내가 소유하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소유해버리면 되는데, 받아들이고 소유해버리면 되는데, 그걸 그냥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상황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다는 거죠. 빨리 받아들이고 소유해버리면 되는데,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20페이지. 자, 근데 삶은 문제 연속이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그저 불평하고 싶은 걸까? 이해받고 싶은 걸까? 빨리 그냥 받아들여 버리면 되는데 자꾸 이해받고 싶고 막 이런 심리가 있죠. 자, 이렇게 이 문제들을 빨리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훈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훈육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약간 어 우리가 어떤 일을 온전히 내 걸로 받아들일 때 정보도 필요하고, 그죠? 삶은 고해다라고 하는 정보도 필요하고, 나만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잖아. 왜 나한테만 자꾸 이래요?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삶은 고해다. 너에게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음. 그런데 누구는 있잖아. 이걸 이렇게 넘겼어. 똑같은데 요걸 이렇게 넘겼어. 라고 하는 정확한 정보, 삶은 고해다라고 하는 교육, 플러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나를 돌봐주는 거, 보육, 이 합쳐진 것이 저는 약간 훈육 같은데, 그 훈육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문제를 문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문제를 그렇게 이렇게 빨리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다? 고통이 무조건 따르거든. 힘들거든. 버겁거든. 고통 때문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너무 재밌는 게 뭐다?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굿앤배드 뭐예요? 우리에게 고통은 어떤 형태로든 좋은 거예요.
힘든 거 좋은 거예요. 고통은 뭐다? 좋은 거예요. 음. 왜? 그 고통이 있어야 우리는 뭐 한다고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편안한 삶이 좋지 않다고. 우리는 힘드니까 나 오늘 하루만 좀 편했으면 좋겠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휴가 갔으면 좋겠어. 뭐 아무것도 생각 안 했어. 뭐 이게 이제 고통이 없는 어떤 순간들을 바라지만 정말로 고통이 1도 없는 삶을 살게 되면 뭐 할 수 없다? 의미도 사라져 버린다. 의미도 느낄 수 없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을 때 뭐도 있다? 그제서야 의미를 느낄 수 있다. 왜 내가 존재하고, 왜 나여야 하고,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의미. 음.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의미를 느끼는 순간순간 우리 성장을 하죠. 성장하는 것은 오로지 뭘 통해서만, 자, 빈줄 거 볼까요? 오로지가 중요해. 오로지 문제를 통해서만 뭐하다? 가능하다는 거. 의미를 느낀다는 거. 문제를 통해서만. 그래서 이 여기 뭐예요? 21페이지 고통을 느껴야 배운다. 밑줄 거 볼까요? 고통을 느껴야 배운다. 그러면 고통 없이 나 고통 없이도 배웠는데? 그거는 휘발된다. 휘발된다. 고통이 강력할수록 배움이 크다. 어. 자, 현명한 사람들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온전히 이해한 사람, 나는 어떻게 이 배움이 생겼지? 난 어떻게 이 안목이 생겼지? 저 친구는 그 안목이 없는데 나는 왜 그 안목이 생겼지? 왜 나는 지혜가 생겼지? 어떤 일을 딱 봤을 때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처리하는데 나는 저렇게 처리하지 않겠어. 음. 근데 그 친구의 처리에는 문제가 생기고 또다시 문제가 생기고 내 처리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 왜 나는 지혜가 생겼지? 문제를 이꼴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 고통을 겪어서 내가 안목이 생긴 거예요. 지혜, 안목이 생긴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다음 고통을 반길까요? 반기지 않을까요? 내가 이 고통도 넘어서면, 그러니까 지나가면 또 안목이 생길 텐데, 또 지혜가 생길 텐데. 그 구된 배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명한 사람들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은 문제를 환영하며 고통을 환영하며 문제가 주는 고통을 환영하는 법을 더 자꾸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빨리 와, 빨리 와! 이런 거예요. 빨리 와, 많이 와! 이런 거. 내가 고통을 많이 겪어낼수록 나는 지혜가 높은 사람, 안목이 높은 사람이 된다. 음. 그런데 대부분은 문제를 두려워하고 피한다. 어, 또 질질 끌고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란다. 왜? 문제 있고 고통이니까 고통이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중요한 거 밑줄 거 볼까요? 문제를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절대로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사라지면 되는데 문제가 안 사라진다는 거 22페이지. 어떤 경우든지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정당한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역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뭘 놓친다? 성장, 지혜, 배움 이런 걸 놓치게 된다. 놓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녀에게 정신적,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법을 늘 가르쳐야 되죠. 고통을 겪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고통을 겪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뭐 집에 들어오는데 막 울면서 들어와. 어? 그러면 나도 같이 막 눈물이 흘려져. 그죠? 그런 부모님들 계시죠? 그게 아니고 웃어야 되는 거예요. 왜? 얘가 이 힘든 고통을 통해서 뭐가 생길 거니까? 성장할 거니까. 성장. 그래서 이 친구가 제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잘 또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음, 그래서 문제를 직면하고 그에 따르는 고통을 겪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어, 나에게도 다른 누군가에게도 알게 하자는 거예요. 23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주위에 뭐 어떠십니까?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인이든 뭐 누구든 뭐 저는 뭐 스폰서님 저에게는 저희 스폰서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런 거 옆에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음, 어떻게 웃을 수 있지? 이런 거 있잖아. 이 상황이 어떻게? 저거를 저렇게 간단하게 처리하지? 이런 사람 있으십니까? 훈육이 잘 된 케이스인 거죠. 고통을 이미 나보다 먼저 앞에 잘 받아들이고 소화시키셔서 그분에게는 뭐가 생겼다? 이미 문제가 아닌 사람이 돼버렸다. 어, 음. 자, 그래서 훈육은 23페이지 괴로움을 감당하게 하며 문제로 인한 고통을 건설적으로 겪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에는 뭐가 있는데 즐거운 일을 뒤로 미루는 거, 책임을 지는 거, 진리에 대한 헌신, 진리에 대한 균형 잡기 이렇게 네 가지가 훈육에 해당된다. 근데 당신이 우할배라도 대단한 위치에 있더라도 이 간단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삶을 망치게 된다. 아주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24페이지 근육의 일부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가? 미루는 버릇 어때요? 느낌이? 나는 미루는 건 없어. 우리 자신 있게 손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저한테 제일 많이 질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근데 뭐라고 하냐? 굉장히 저는 이제 엄청난 장형이거든요. 장형이죠. 말 딱 하면 바로 그냥 액션으로 너무 바로 옮겨서 주위 있는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너무 빨리 까먹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혹자는 저에게 미루는 버릇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저 심리적으로 엄청 많이 미루거든요. 그런데 이 미루는 버릇이 왜 우리 모두가 대부분이 나도 사실 있는데 이런 게 왜 그런가 보시면 예를 드러났어요. 케이크를 좋아하세요? 라고 미루는 버릇이 있는 누군가에게 물은 거예요. 그 사람 좋아한다고 했어. 그럼 케이크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냐? 빵이냐? 크림이냐? 물었어. 크림이라고 얘기해. 달달한 걸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케이크를 어떻게 드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사람 뭐라고 했어요?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크림부터 먹고 케이크를 먹는다. 그러면 크림을 빨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 남은 케이크 우리 피자 먹을 때 꼬다리 안 먹는 것처럼 이런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어. 어, 그렇게 본인이 이 생활 속에서 하는 아주 작은 어떤 부분들을 인지하게 해서 그 사람의 습관을 살펴봤을 때 예상했던 대로 그녀는 다른 것들도 케이크를 먹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처음 1시간 동안은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힘들게 하기 싫은 것을 막 억지로 어거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제 처방이라 해야 되니까 훈육해줬냐. 처음 1시간 동안 즐겁지 않은 일을 억지로라도 해치우고, 거꾸로 해라는 거예요. 해치우고, 나머지 시간을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꺼볼까요? 즐거움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삶이 주는 고통과 즐거움을 맛보는 순서를 정하는 것. 순서를 정하는 것. 이렇게 먼저 고통을 맛고 겪고 극복함으로써 뒤에 하는 즐거움이 뭐가 된다?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배가가. 그래서 이것이 품위 있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엄청 많이 고민하잖아요. 냉면 먹을 때 계란을 먼저 먹을까, 나중에 먹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막 그 어떤 그 뭐 보면 계란 먼저 먹는 파, 계란을 나중에 먹는 파,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저는 진짜 끝까지 계란을 남겨놨다가 나중에 먹는 파거든요. 왜냐면 계란 좋아하니까. 내가 맞았다, 그죠? 그쵸? 그래서, 순서를 정하는 힘, 그죠? 이걸 인지하는 거. 그래서 27페이지 보시면, 왜 즐거움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상당수는 종종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하는 걸까? 훈육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어떤 정보와 누군가의 돌봄이 결혈되어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내가 그냥 내 눈에 바로 보이는 편하고 쉽고, 편하고 쉽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는 어차피 그 양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양을 다 해결함에 있어서 내가 빨리 할 수 있고 편하고 쉬운 걸 먼저 하고 나머지 뒤에 것을 억지로 억지로 이제 한다. 근데 이 억지가 당연히 힘드니까 어떤 일을 명확하게 완료할 힘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쵸? 그러면 왜 이렇게 그냥 순서를 딱 바꿔버리면 잘할 수 있는데 엔딩이 좋은데 왜 이렇게 하지 못하냐는 것은 뭐다? 부모의 양육 방식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떻게 인지하셔야 된다? 하기 싫은 거. 여러분, 하기 싫은 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하기 싫은 거. 근데 이 순서가 생각보다 우리 삶 전체에 미치는, 어,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제일 하기 싫은 것부터 하는 거. 회사에 먼저 출근했을 때 제일 하기 싫은 것부터 하는 거. 내가 탱코와 중에 제일 하기 싫은 것부터 하는 거. 그 힘은 어디서 나온다? 이제 훈육에서 나온다는 건데, 내가 그런 롤 모델을 본 적이 있는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롤 모델. 예를 들어, 여러분의 스폰서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제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까메 비즈니스를 처음 내가 딱 입문했는데, 나에게 보여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정말로 그 순서대로 하고 있으면, 나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 이게 스폰서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바꿔서 우리는 해석해도 돼요. 이야기해봐도 돼요. 어, 자, 이렇게 이런 거예요. 부모의 삶이 무질서하고 정신이 없으면 자녀들에게 절제된 생활을 가르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먹히지 않는다는. 그래서 우리가 말로 내 자식들에게, 내 파트너들에게 탱고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내가 직접 하고 있지 않은 상태. 근데 그게 다 눈치 깐다 안 깐다.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 보인다. 나는 미팅에 안 오면서 내 파트너 미팅에 가길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뭐 미팅이 다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어린 눈에 비친 부모는 뭐와 같다? 29페이지 신과 같다. 어린아이 눈에 비치는 부모는 막 그 초심자의 눈에 비치는 여러분은 어떻다? 신과 같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미팅장에 나와서 3%가 그렇게 어렵던데 1000만 점을 간 사람들의 스피치를 들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그를 신으로 인정했잖아요. 그는 신이다. 어떻게 야 1000만 포인트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는 신이다. 신과 같은 존재.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을 볼 때는 이미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부모가 하루하루 자제하고 조심스럽고 품위 있게 행동하고 질서정연한 생활 능력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마음속 깊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는 것을 느끼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무절제하게 제멋대로 사는 부모를 봤어? 그래도 아이들은 마음속 깊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의 어떤 뭐 절제되어 있거나 품이 있거나 혹은 품이 있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더 상위의 개념이 뭐다? 사랑이란. 음. 그러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 그 친구들에게 그게 누구든 그에게 전달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훈육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전부다. 자, 29페이지 맨 밑에 어떤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가치 있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곳에 뭐 한다?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비즈니스 1번 시간 확보 여러분 이게 이것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면 된다. 우리 비즈니스 딴 거 아무것도 없어. 시간을 내면 되는 일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그 친구가 내가 시간을 낸다는 것은 가치 있다고 느꼈을 때만 시간을 낸다는 거예요.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해. 그리고 시간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는 거. 안 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시간을 낸다는 것. 요거까지 해야 되겠다. 그죠?